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내 월급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연봉 계약을 했는데 받은 월급의 금액이 계산했던 것과 다른 때도 있고요. 매달 받는 월급인데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월급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아침에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문자가 가장 급감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아, 그렇죠. 네. 예, 뭔가 오랫동안 같이 해오신 분으로서 네. 이런 경각심 같은 게 안 느껴지십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실 예. 노동 분쟁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연말이고 연말 연시라고 하죠. 그때는 예.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은 예년처럼 급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문제는 너한테 있다. 네. 자,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한 네.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런데 법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질 않아서 계산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법에서는 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을 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이것도 좋고 뭐 월급, 봉급, 뭐 보수 이런 걸 다 좋은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요. 임금의 계산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계산 기간이. 네, 왜냐하면 임금 지급일은 월급날인 거는 언젠지 다 아시죠. 5일, 10일, 25일, 뭐 30일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아는데요. 그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계산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1일부터 말일까지냐? 아니면 1일부터 말일까지를 25일 지급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거든요. 예. 더 복잡한 회사들은 어떠냐 하면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회사에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 때문에요. 그래서 계산에 있어서 예. 애로점이 많습니다. 네. 그 월급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실. 네. 그렇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돈이 이 임금에 포함이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헷갈리는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 의례적이나 호의적으로 주는 금품이라는 거는 임금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우리가 뭔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조사가 생겼거나 했을 때 부서에서 주는 어떤 그 십시일반에서 주는 뭐 조의금이나 뭐 축하금 말고 예. 회사에서 주는 돈들이 있죠 또. 예. 그런 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어떤 거냐 하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다 임금에 해당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산이 다 달라지니까 퇴직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평상시에는 연장 근로가 조금 없다가 연장 근로가 좀 많아진 달은 그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임금 총액에 포함돼서 퇴직금도 높아지는 구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해서 받은 돈,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다 임금에 포함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많은 그 기업들이 네. 뭐 연초인가요? 네.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올랐다고 네. 성과급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포함입니까?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순수하게 말하는 우리 인센티브로 나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율에 의해서 정해진 성과급일 성격이 많아요. 예. 인센티브라고 하면 우리 사실 뭐 대기업을 빗대면 이거는 나에 대한 성과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만 예. 회사의 성과와 부서의 성과와 다른 모든 게 집약적으로 해서 그냥 연말에 그 얼마씩 인센티브로 준다는 돈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임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몇 개 팔면 그 판 물건 값에 뭐 몇 퍼센트 주겠다. 몇 퍼센트, 매출의 몇 퍼센트
이거는 제가 계산이 가능하죠. 아, 예, 예. 그거는 그 성과급은 우리가 성과급이라 부르더라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돼야 된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산이 가능하면 그건 나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다라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담 먼저 하고 갈게요. 네네네. 9676번님께서 매출이 감소해서 2차 지원금 신청을 했어요. 문자는 못 받아서 제가 따로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네요. 그럼 아예 못 받나요? 아니면 신청을 했으니 기관에서 따로 서류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2차 지원금 이번에 신청하셨는데요. 보완 요청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연락을 또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그 소상공인 희망자금.kr 아니면 뭐 검색 포털창에 새희망자금 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처리 내역이라든지 보완 서류 거기 나와 있으면 아마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서류가 좀 미비했다고 하면 확인해서 반드시 그렇죠. 지금 받으셔야죠. 아마 보완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못 받으신 분은 리스트업이 다 돼 있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월급제 근로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연봉제라서 연봉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수당이 없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말씀드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봉제가 IMF 이후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그냥 그 연봉 안에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법적으로는 그 연봉제가 유효하려고 모든 법정 제수당이 유효하게 체결된 거라고 하려면 어떤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시간들이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연봉 5천만 원을 12로 나누어서 월로 지급한다. 모든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 이거는 유효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어가지고 한 4년 전인가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1,600개소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려 54%가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뭐 법의 예외로서 법에서 예외를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예외적인 규정인데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법에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은 정확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을 해놓고요. 그에 대해서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수당,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법은 너무나 한정적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그다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되면서 포괄임금제라는 법리를 형성해 왔어요. 아니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포괄임금제는 좋은 제도 같긴 한데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합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포괄임금제로 맺어지면 이런 형태거든요. 기본급 얼마? 기본급 209시간에 뭐 얼마? 그다음에 포괄 연장수당.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걸 월급에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초과해야지만이 내가 연장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아닌 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호봉제나 그런 임금제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만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하는 임금은 시간의 근로수당이라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담이 좀 들어오는데 가보겠습니다. 2584번님, 1년 중에 한 달이 모자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하셨네요. 네, 회사가 폐업이 이제 어떻게 문 닫으시니까 굉장히 뭐 어려우신가 본데요. 퇴직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1년 이상을 근로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에 대한 퇴사에 대한 선행 조건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묻지는 않거든요, 법에서. 그러니까 요건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뭐 자진퇴사든 공고사직에는 다 지급이 되지만은 1년에서 하루라도 못 채우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정말 어떤 쇼킹한 일을 겪었냐고 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인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
한 달 전에만 예고를 하면 예. 해고 수당도 안 줘도 돼요. 어. 네, 그걸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퇴직금 발생하는 날이 11월 30일이라 그러면은 12월 29일을 해고일로 하면서 아, 10월 30일 날 해고 통보를 하루 하시더라고요. 전날에? 네. 1년 못 채우게. 네. 이거는 왜냐하면 사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어디 가도 다툴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분은 퇴직금도 못 받고 예,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바로 거에 빗댈 수는 없지만 이분도 회사가 문 닫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 달을 못 채우셨기 때문에 더 남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으시 못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8736번님, 저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너무 손님이 없어서 쉬는 날 투잡으로 택배 배달하는데요. 택배 측에서 위탁 수수료로 3.3% 공제 후에 받습니다. 자, 종소세 신고 시 부업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자동으로 국세청에 올라가게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3.3% 원천 징수를 예. 그 택배사에서 원천 징수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원천 징수한다는 거는 세금 신고가 이미 국세청에 다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종소세 할 때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그 나의 주민번호로 3.3%가 된 용역 소득들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부업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참 요즘 힘드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예. 다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좀 힘내시고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막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네. 좀 원론적으로 느껴질까 봐 예, 맞습니다. 조금만 예.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3442번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급 210, 연차 1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계약서가 정상입니까? 자, 예를 들어 연차 안 쓰면 220만 원, 연차 쓰면 210만 원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팀장 재량으로 연차를 써도 월급 차감은 없지만 계약상으로는 차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하게 되면 계약 조건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바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에서는 사실 연차 수당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되고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그 막으면 안 되니까 그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문구도 있으실 거예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급 210에 연차가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그 연차 시간만큼 한 달에 발생한 시간만큼 차감한 금액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하루를 10만 원이라 규정하고 그냥 정액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정확한 계산에 의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거죠. 회사에 임의대로 한 모든 법정 제수당 포함시켜 놓고 그냥 연차 쓰면 까버리는 10만 원씩이나 까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하루 통상 1급은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10만 원이 까진다고 하면 이건 유의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거든요. 더 제외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더 제외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수당을 딱 통상 1급에 맞게 뭐 8만 5천 원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으면 그건 그냥 악용한 거니까 우리가 정말 불합리한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 건 조금 석연치 않아요. 예.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법적 제재가 들어온다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죠. 회사 측에서 이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맞으면 연차 사용한 거에 대해서 연차 통상 1급만큼 제할 수는 있죠. 근데 더 많이 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예, 거기까지만 아직까지는 허용. 그럼 이 계약은 일단은 금액이 맞는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네요. 유효한 거네요. 네, 그래서 임금제에서 연차 수당까지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그냥 월급에다가 집어넣어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무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9658번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2년 넘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휴가 때 보너스를 안 주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화요일 아침에 일이 끝나고 또 화요일 저녁 10시에 출근하면 수요일 아침에 일이 끝나요. 원칙은 4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끝나기로 하고 시작한 건데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안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근무를 더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분은 어떤 게냐면 구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형성이 돼 있으세요. 예. 이제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은 처음에 규정을 해놨지만 그에 맞지 않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해놓고 싶어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이거는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근로의 시작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함부로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벌써 위법 행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적적으로 얘기해서 계약서 쓰실 작성해서 꼭 받으셔야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예.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신고하시면 계약서 쓰게 됩니다라고 하면 또 근무 중이신데 이 계약서를 안 썼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또 관계가 조금 그렇죠. 어색해질 예.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너스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계약서가 없어서 그냥 구두상으로 어떻게 전달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계약서에 명시돼야지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한테 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8902번님 4대 보험 안 하고 일하다가 좀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 보상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당연히 산재 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4대 보험의 그 가입 의무는 사용자한테 그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가입을 안 시켜놨는데 저기 근로자가 다쳤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들기 싫어해서 안 들었다. 예. 이 경우도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가입 의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이 들지 마세요. 들기 싫어요. 이렇다고 해서 또 그걸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다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간의 보험급여 그 사람이 산재 발생으로 인해서 병원비나 뭐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받는 휴업급여의 10%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보험이 성립조차 안 됐다고 하면 그거의 50%예요. 그다음에 입사일 시점으로 해서 보험료 그 소급해서 내셔야 되죠. 과태료 내셔야 되죠. 이러니까 부담이 엄청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가입을 하시는 걸로 다 처음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산재 보상 됩니다. 네, 산재 보상은 됩니다. 예.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자, 6920번님 내년도 최저급은 8,720원이잖아요. 네. 그럼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 최저 월급은 사실 우리 이 상담하시는 분의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그 내가 받아야 되는 최저 월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8,720원인 건 알고 계시니까 예. 거기에다가 나의 일한 월 총 근로 시간을 곱하면 최저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냥 말씀드려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의 최저 월급은 8,720원에 209시간을 곱해 주시면 예. 돼요. 그러면은 한 182만 2,500원 돈 정도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총 근로 시간을 곱해 주셔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네. 1037번님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등 아무것도 없고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은행에서 60%, 사업주가 40%를 개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는 60%는 은행에서 준다고 해요. 요거는 그냥 60%는 계좌로 들어오는 거고 40%는 우리 사업주가 그냥 현금으로 주든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퇴직금을 받을 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거는 그 금액은 급여로 확정된 거고 나중에 회사에서 만약에 현금으로 받으시면 그 받은 날 그 즉시 ATM기에서 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에 대해서 이 사람 월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때 그러니까 그 계좌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6대 4로 나눠서 주셨으니까 현금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 신고나 이 부분 때문에 나눠서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 얘기할 때 거의 이런 분쟁들은 60% 은행에서 계좌로 지급된 것만 자꾸 퇴직금을 계산하려는 경향들이 강하세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40% 받은 현금은 그 즉시 은행 내 월급 들어오는 통장으로 입금시켜서서 확보를 해놓으시는 거 근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중간에 가다가 뭐 드시지 마시고 일단 은행에 넣고.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그냥 법인에서 60% 개인으로 40% 통장으로 하나에 들어왔다면
그거는 이제 증빙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판단할 수도 증빙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제 부가적으로 하셔야 될 게 회사하고 계약서가 없으니까 항상 다툼이 생기는 아. 게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건 뭐냐면 예. 40%는 다른 거다. 월급이 원래 아니었고 다른 뭐 부가적으로 일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예. 뭐 금품으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매월 증액 이런 경우가 네. 있습니까? 이런 경우 엄청 이렇게 많아요. 나눠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답변해 드리는 거죠.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비하는 네. 방법을 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녹취를 해 놓으시던거나 뭐 네. 근거를 마련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40% 금액이 매월 정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따로 항변하실 수 있는 게 뭐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예. 다음번에는 좀 현장에서 불합리한 것들로 좀 조사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나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